없나? 지금 여기? 아, 너희는 모르겠다. 누적이 아닐 수도 있고. 워낙 좀 범위가 좀 특이해서 일단 그래서 다 다루려고 하긴 하는데 시간상 간섭 부분만 빼고 제가 다룰 수도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일단은 그래서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동의 성질부터 복습 이제 개념적으로 봤을 때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봅시다.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건데 그때 일단 파동은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간략하게 파동은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래 왼쪽에 공간에다가 쓰시면 됩니다. 개념을 본인이 정리하는 느낌으로 쓰시면 돼요. 그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파동이 전달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매질입니다. 매질. 파동은 이제 매질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데 매질이 모든 파동이 매질이 필요하지 않은 게 있는데 단 하나가 예외가 있어요. 그 매질이 없어도 가능한 전달이 되는 그 녀석이 바로 어떤 파동이 있냐면 전자기파가 있어요. 전자기파. 전자기파 영역 중에서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그걸 빛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는 이제 빛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질이 반드시 필요해야만 가는 그 파동을 우리가 탄성파라고 합니다. 탄성파. 탄성파의 예시에 뭐가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가 가장 대표적인 탄성파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개념이 바로 뭐가 있냐면 이 파동의 속력에 대한 개념인데 이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파동의 속력은 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파동의 속력은 매질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매질에 따라서. 그래서 파동의 속력이 이 매질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때 이 두 개의 종류가 좀 달라요. 두 개의 종류가 이 탄성파랑 전자기파가 매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전자기파 같은 경우는 빛이죠. 빛은 어디에서 속력이 제일 빠르냐면 진공에서 속력이 제일 빠릅니다. 진공일 때의 속력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기체입니다. 기체일 때가 속력이 그 다음으로 빠르고 그 다음이 액체고 그 다음이 고체입니다. 이 순서대로 전자기파는 고체가 될수록 속력이 느려져요. 그런데 탄성파는 반대입니다. 탄성파는 고체일 때가 속력이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액체일 때가 그거보다 조금 더 느리고요. 기체일 때가 그거보다 더 느립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를 좀 아시겠니? 무슨 말이냐면 탄성파는 옆에 누군가 있어야 고체는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누군가 있어야지 속도를 빠르게 전달하는 녀석이라 볼 수 있고 전자기파는 아니에요. 누가 옆에 있으면 걸리적거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진공일 때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고체일수록 점점 느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거는 소리의 속력은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거든요. 소리는 그리고 좀 이따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온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리뿐만 아니라 빛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근데 소리 같은 경우는 25도씨 기준으로 기체일 때 약 340m/s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340m를 간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하라는 겁니다. 네, 요거 받으세요. 네, 편한데 앉으시고요. 잠깐 출첵 좀. 준혁이 안 왔죠? 준혁이 안 왔죠? 네. 그래서 이게 마하라고 하는 거고 그럼 물에서의 속력은 이거보다 빠른데 어느 정도 빠르냐면 한 1500 정도 됩니다. 물에서의 소리의 속력은 1500 정도인데 물의 소리를 못 뒀냐면 우리 사람의 귀는 이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액체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고막이 이 기체에 의한 진동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막이랑 그 물이랑 그 사이가 중간에 공기로 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에서의 속력을 못 듣습니다. 그럼 소리에서의 속력을, 그 물에서의 속력을 듣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고래 뭐 이런 애들이 들어요. 그래서 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고래 이런 애들도 사투리가 있대요. 그래서 태평양 사는 돌고래랑 저 인도양 사는 돌고래랑 대서양 사는 돌고래들이 걔네들 소리로 전달하는데 우리 사람 못 들어요. 초음파로 이 소리를 전달하는데 그때 그 웨이브가 좀 다르대요. 그 개형이. 뭐 부산 사는 돌고래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기억을 당연히 더 짧은 시간 동안 멀리 가니까 당연히 걔네는 먼 바다에서 소통이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고 고체일 때는 5천 이상입니다. 5천보다도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5천 1초예요. 1초에. 사실 우리가 지금 하면 미친 짓이긴 한데 저기 철길에다가 기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대보려면 철도 거기다 귀를 대보면 되는데 뭐 지금 그러면 진짜 잡혀갑니다, 여러분. 거짓말하고 그냥 바로 잡혀가요, 그거.
지금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옛날 감성 약간 영화 보면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경우 있거든요. 뭐 여튼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자기판은 반대죠. 그래서 진공이 제일 빠르고요. 고체일 때가 제일 느립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소리에 대한 식도 우리가 반드시 속력에 대한 식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이 파동의 속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식이 첫 번째는 이제 요거식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우리가 람다라고 읽고 이제 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t는 주기라고 읽고 우리가 t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파장의 단위는 미터고 주기의 단위는 당연히 세크겠죠. 그리고 속력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입니다. 뭐 당연히 공식은 필수적으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파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는 그림을 조금 이따 그리면서 설명을 할 거고 요거에 대한 식이랑 하나 더 가셔야 될 식이 이제 F 람다라고 하는 식도 기억하셔야 되고 여기서 F는 진동수입니다. 진동수고 이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헤르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파장 한번 나왔었죠. 옆에서 체크하시고 요걸 보면 뭐랑 뭐가 무슨 관계냐면 진동수랑 주기가 관계입니다. 진동수랑 주기의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진동수에 대한 개념은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몇 번 진동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게 진동수에 대한 개념이고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주기가 4초래요? 그러면 4초 동안 한 번 진동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초면 4분의 1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동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1초에 4분의 1번 진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면 4초 동안 한 번 진동하니까. 개념 이해하셨나요? 왜 진동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파동은 에너지 흐름이라고 했지 매질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매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매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이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가 하냐? 그럼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결파가 가장 대표적인 또 경우 중에 하나라 보는데 물결파를 나뭇잎을 여기다가 많이 놨으면 얘가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파도가 움직이면 얘가 위아래로만 움직이지 얘가 양옆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파동에 대한 개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고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그림입니다. 그림. 이제 그래프죠. 그래프는 두 종류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두 종류가 뭐가 있냐면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여기 Y축에 해당하는 게 둘 다 변이고요. X축이 달라요. X축이 뭐랑 뭐로 다니면 왼쪽은 이제 위치라고 얘기를 할 거고 오른쪽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꼭대기 지점에 대한 녀석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라고 하는데 마루라고 하고 제일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골이라고 해요. 골. 꼭대기 지점을 마루, 그다음에 제일 아래 내려간 지점을 골이라고 하는데 이때 마루부터 마루까지를 위치 그래프에서 요거의 길이를 파장이라고 하고요. 마루부터 마루까지는 이제 골부터 골까지를 우리가 파장이라고 하고 똑같이 그림에서 마루부터 마루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합니다. 주기. 그래서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는 파장을 알 수 있고요.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는 주기를 알 수 있는데 주기를 알면 누구도 알 수 있어요. 주기랑 무슨 관계인? 주기랑 역수 관계인 진동수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진행 방향 물어보는 게 많은데 진행 방향 같은 경우는 이제 말했지만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할지 왼쪽으로 진행할지를 만약에 물어봤다면 문제에서 얘가 이제 뭐 1초 있다가 위치가 어디냐 이런 말이 나오면서 얘가 진행이 어디 방향으로 왼쪽으로 진행하는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지 물어보게 되면 얘가 만약에 이 마루 지점 같은 경우는 물어볼 수 없고요. 마루는 어차피 무조건 꼭대기 지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갈 거고 이제 이런 지점이라든가 이런 지점들이 올라가는지를 내려가는지를 물어본다면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는 만약에 내용이 나오면 올라가는 건 이 파동의 흐름에서 마치 내가 이제 사람이라고 가정할 때 파도를 타는 느낌으로 가면 이 왼쪽 파도를 타면서 올라가는 건데 그렇다는 건 파도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파도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이동하는 방향을 왼쪽으로 하는 그림이 나오면 반대쪽인 이제 왼쪽으로 지금 얘가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미리 약간 그 다음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이 파동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요 라고 하는 걸로 반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암기를 해주세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서 오른쪽에서 바로 이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기억하시고 뭐 종파나 횡파나 이런 것들은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를 하고 처음에 일단은 우리 한번 들으셨을 거니까 그거 문제를 조금 더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1번 바로 갈게요. 자, 그림카는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순간부터 x가 1m인 위치 p 여기죠, 여기 p 여기가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난 게 오른쪽 그래프인 거예요. 그럼 보시면 자, 일단 변이랑 x가 요게 이제 위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 왼쪽에서 알 수 있는 건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마루부터 마루까지를 뭐라고 했지, 얘들아? 파장이라고 했죠, 파장. 파장이 몇 미터예요, 얘들아? 파장이 몇 미터니? 파장이 4미터죠. 그래서 파장이 4미터라고 하는 게 왼쪽 그림을 통해 나오는 거고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요거 있죠, 요거. 진동 중심으로부터의 이 꼭대기죠, 마루까지나 진동 중심으로부터의 골까지 여기 이 y축에 해당하는 이 변이는 우리가 진폭이라고 합니다. A라고 쓰고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폭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알고는 계시고 뭐 중요한 건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 P점이 자, 보세요. P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대요? P점 위치가 올라가고 있대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뜻은 얘가 올라가려면 왼쪽 웨이브를 타야 돼, 오른쪽 웨이브를 타야 돼. 어디를 타야 되죠? 올라가려면 얘가 여기 왼쪽을 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죠? 왼쪽으로 이동하는 그림이 나오면 그 반대 방향인 오른쪽으로 파동이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도 얘기가 되고 혹은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갈 거니까 위로 올라가려면 이 파동 지금 제가 요 체크한 요 파동이 그 다음 그림이 이 그림이 나오면 지금 제가 체크한 이 그림이 나오면 얘가 위치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맞죠? 미리 앞에를 좀 그려본 거예요. 얘가 진행할 거라고 하는 걸 그려본 겁니다. 얘가 어차피 이 P점은 위아래로만 움직일 거니까 반대로 가면 말이 안 되거든요. 반대로 하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만약에 P 위치가 위로 가는데 이 웨이브가 왼쪽으로 가는 웨이브였다면 얘는 무조건 아래로 가야 됩니다. 얘가 이 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말이 안 되죠. 얘는 위로 가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그냥 앞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냥 이 그 특정 위치가 어디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에 만약 왼쪽이다 그럼 오른쪽, 만약에 아래쪽 즉 오른쪽이다 그럼 왼쪽 이렇게 암기를 해버리시는 게 좋아요. 체크 됐나요?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그럼 얘는 이제 플러스 x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파동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게 지금 물어보는 게 기억이죠? 그래서 진행 방향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오른쪽 방향이니까 플러스 x 방향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니은번은 뭘 물어보고 있죠? 진동수를 물어보고 있는데 진동수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른쪽 그래프 보세요. 오른쪽 그래프 보니까 변이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죠? 변이시간 그래프. 변이시간 그래프에서는 뭐가? 여기 나와 있는 마루부터 마루까지나 골부터 골까지 혹은 여기에서의 반파장에 해당하는 게 요거잖아요. 반파장에 해당하는 게 여기죠. 마루부터 골까지가 반파장이에요. 그러면 반파장이지만 요거는 이제 시간이니까 반주기라고 볼 수 있죠. 반주기가 몇 초인 거예요? 반주기가 2초죠. 1초부터 3초까지니까. 그래서 반주기가 2초니까 지금 주기는 4초겠죠. 주기가 4초면 요 공식 이용하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파장을 4m로 알고 있고 파장 4m에 주기가 4초면 속력이 얼마인 거예요? 속력은 1m/s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은 주기가 4초니까 진동수는 얼마니? 얘들아, 주기가 4초면 진동수 얼마? 주기가 4초면 진동수 4분의 1이죠. 0.25Hz니까 니은은 틀렸네요. 됐니? 이렇게 우리가 기본 문제 체크하시는 겁니다. 기억번 잘 좀 기억해줘. 얘가 어디로 움직일지에 대한 거를 그리고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이 파동이 진행합니다를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체크됐니? 넘어갑시다. 자, 2번하고 3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횡파는 지금 이제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의 수직이면 횡파고 나란하면 종파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수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횡파가 맞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다고 해주시면서 니은 디귿 한번 체크해보시고 3번도 한번 풀어보세요. 앞에 개념 보면서 풀어보세요.
이렇게 힘들어해. 아 모의고사 봐서? 인생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도 왔네 그래도 아이나? 왔네. 아, 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또 그렇게 말도 그렇게 또 서운하게 하면 어떡해 또. 잘 왔어. 안 온다고 좀 찡찡대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좀 그랬어요. 기분이 좀 그랬어요. 자 볼까요? 자 2번입니다. 자 보시면 가는 줄에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전 P는 고정된 한 지점인데 맞죠? 얘가 그 지점의 위치를 또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얘가 어디로 가고 있어?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얘가 올라가는 거는 왼쪽으로 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올라가는 거면 얘는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제가 말한 것처럼 위로 가려면 얘가 파동 웨이브가 이렇게 왼쪽으로 진행을 하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죠. 암기를 제가 노란색처럼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왼쪽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암기 좀 해주세요. 오케이 되니? 그게 디귿번이고요. 자, 니은번 진동수는 어떻게 찾아? 변이 시간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의 주기가 2초죠? 주기가 2초니까 진동수는 2분의 1. 맞죠? 주기랑 진동수는 이제 역수관계니까 2분의 1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답은 기억 디귿. 체크됐죠? 됐니? 바로 3번 오른쪽 갑니다. 같은 속력 밑줄 뭐 이런 조건들은 항상 우리가 밑줄을 잘 치셔야 되겠죠? 같은 속력이고 지금 얘는 변이 위치 그래프니까 뭘 통해서 지금 B의 한 주기 한 파장 동안 A는 파장이 지금 한 번, 두 번이네요. 맞죠? 한 번, 두 번이네요. 지금 보시면 그러면 V가 일정한데 V는 F람다라고 하는 시계에서 봤을 때 A랑 B가 둘이 속력이 어떻대요? 같대요. 근데 파장이 지금 몇 배 관계예요? 파장이 B가 A의 2배 관계죠? 그러면 뭐가? 진동수가 A가 B의 2배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주기까지 만약에 물어본다면 주기는 노랑 또 역수관계니까 주기는 또 뭐랑 역수관계예요? 주기는 진동수랑 또 역수관계니까 또 1대2가 됩니다. 맞죠? 2대1이면 1대2겠죠. 체크되니? 요걸 쓰셔놓고 문제를 풀면 좀 편하겠죠, 우리가? 그래서 기억부터 바로 가시면 파장은 A가 B보다 작다. 파장은 A가 B보다 작네요. 맞죠? 그 다음에 니은번 진폭은 요거예요. 얘들아, 진폭은 요겁니다, 요거. 진폭은 요거니까 물어보게 된다면 A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기는 A랑 B랑 같다. 주기가 다르죠? 진동수가 다르면 주기가 무조건 다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됐니?